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28th of March 2021 Sunday now 7:2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현대자동차 one more time. 아까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 조금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마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A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근데 M&A를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게 그러니까 철저한 시장 조사하고 우리 회사의 그 사정을 정확하게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수합병이 저주의 승리라는 얘기들도 많은데 뭐 시장 가치보다 좀 굉장히 비싸게 사서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그 회사하고 우리 회사 문화가 안 맞아갖고 서로 시너지를 내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보면 인수합병을 했을 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70%더 많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면서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목표를 갖고 하는데 사실은 성공보다 실패할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실패할 때가 많다고 해서 도전을 안 할 수도 없고 도전을 해야만 하는 게 인생인데 기업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저는 항상 주장하는 거가 흐르는 강물 이론이거든요. 우리가 안전을 추구하면서 제자리에 있고자 하지만 물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뒤로 흘러가게 됩니다.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노를 지으려고 열심히 해도 물살이 세면 제자리에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러니까 물살보다 더 강하게 노를 지어야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인생은 정말 살기 힘들고 피곤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살기 힘들고 피곤한 거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살기가 쉬운 일이고 만약에 돈 벌기도 쉽고 꿈도 뭐 이루기 쉽고 이렇다면 열심히 노력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루기 쉬우니까요. 이루기 어려우니까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인생이 고달픈 생각이 들었다가 또 힘이 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다시 이제 인수합병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지금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요즘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하려면 먼저 인포메이션 조사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 현실하고 다르면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가 계획 세울 때도 그렇잖아요. 너무 계획은 좋은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계획을 세워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도 아마 보통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우리 회사 현실하고 맞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인수하기 너무 비싼 회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가 취급하려는 뭐 가치하고 좀 다르다든지 이러면 뭐가 인수해 갖고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성공 사례, 실패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또 M&A 특집 그리고 이게 또 교육하고도 연관이 돼서 교육하는 우리 여러 가지 그 문화에 대한 차이 설명하고 그럴 때 여러 나라의 기업의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런 시간에 좀 더 한번 다양한 기업의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풀어내보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나름대로 M&A 요즘 잘 하고 있고요. 반도체 부분 뭐 인텔의 낸드 플래시 부분도 뭐 10조 주고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삼성이 물론 이재용 부회장의 그런 사건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 조금 M&A 쪽은 주춤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장용 반도체 요거는 지금 인수하려고 그러는데 여건이 허락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여건이 무르익는다고 말씀은 제가 몇 차례 드렸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나오니까 또 SK 이노베이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제발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SK 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고 이게 마찬가지로 LG 그룹의 전체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예를 들면 대만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비중이 크고 우리나라는 대기업 비중이 큰데 근데 요것을 이게 꼭
무엇이 좋다 나쁘다는 논할 수 없고, 그러면 왜 대만은 중소기업 비중이 크고 우리나라는 대기업 비중이 크고, 여기에 좋은 점은 뭐고 문제점은 뭐고, 앞으로 그럼 또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지, 그런 것도 역시 교육 코너에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주식 교육 프로그램이지만 일반적인 교육을 다루는 코너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A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어쨌든 M&A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빨리 최태원 회장이 부광목 회장, LG그룹 회장하고 만나서 담판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마지막까지 좀 더 노력을 하면서 극적인 타결을 하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시장, 아무래도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의 부진 아닙니까? 중국 시장이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전기차 쪽으로도 중국이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자동차 업계에서 못 이룬 꿈을 전기차 업체에서는 이루겠다고 중국 정부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환경 오염 문제가 너무너무 대도시에는 심각하고, 거기다가 황사 현상 플러스 환경 오염까지 해서 중국 대도시에는 공기질이 지금 최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상당히 안 좋고요. 그래서 중국이 전기차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우리나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또 좋은 것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올해 그 중국 시장을 좀 고수익 차종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고, 더 이상 이제 싼 차는 중국 차들이 워낙 또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안 먹히고요. 그다음에 상용차 부분도 많이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는 중국이 강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요즘 뭐 전기차 아이오닉 5나 이런 거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수소차를 중국에서는 좀 차별화 포인트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현대자동차가 정말 다양한 쪽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전망이 상당히 밝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나 SK 하이닉스도 전망은 되게 밝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M&A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지금도 물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SK그룹하고 LG그룹을 생각할 때 SK 최태원 회장님이 빨리 의사결정을 내려서 SK이노베이션하고 LG전자 주주분들 좀 마음을 달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면 중에서 금융교육은 생존 수영이다. 우리나라 진짜 금융교육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필요한 얘기라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조금 더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교육 파트 시간에 다시 자세히 얘기할 건데 이거 좀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학교 교육도 금융교육을 하러 와주세요. 학생은 돈은 몰라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짜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지난달이니까 2021년 2월 달이죠. 2월 19일부터 13일 실시한 설문조사, 한국금융교육학회와 한국교련단체 총연합회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중고생들은 이런 의견을 쏟아냈다. 보통 설문에서 주관식 항목은 건너뛰고 쓰더라도 단답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조사에서는 상당수 학생이 금융교육은 꼭 필요하다며 정성스럽게 답을 썼다.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중고등학생인가요? 중고등학생들이 정성스럽게 썼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중고생 자녀가 있으신 분은 뭐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조금 큰애를 35이 좀 늦게 나서 큰애가 지금 고등학생, 둘째가 중학생인데 중고등학생 자녀를 다 두고 있네요. 정말 아이들이, 저는 그래도 뭐 아주 소통을 안 하는 편은 아닌데도 아빠가 딸들하고 막 대화를 살갑게 나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고생들 딸을 둔 아버님들은 뭐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썼다면 얼마나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면 그렇게 썼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교육부는 아직도 기존 학교 커리큘럼 안에 금융교육이 다 있다고 하는데, 야 정말 이 사람들이, 물론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뭐 금융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조금은 있기는 있죠. 근데 정말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와, 저는 정말 이 사람들 뇌 속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은 좀 다음 시간에 제가 풀어내도록 하고요. 어쨌든 금융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 출산율하고도 이게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금융교육을 잘 시켜서 사람들이 조금 더 먹고 사는데 좀 여유가 생기면 아이를 더 많이 낳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정말 그렇게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되고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할 출산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큼은 꼭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너무 너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있다가 제가 아침을 좀 있다가 먹고 또 한번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